정재환의 골프 이야기, MC 정재환입니다. 골프에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정재환의 골프 이야기. 오늘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정 패널이신 김성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남자, 시사매거진 김성민 기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오늘따라 유독 더 멋지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변화인가요? 예, 제가 이제 유튜브의 유력을 서서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늘 협찬 의상, 와. 협찬 화장품 덕으로 한 5년은 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가스텔 바작 아시죠? 네네, 그럼요. 네, 가스텔 바작에서 의류를 좀 협찬을 해주셨고요. 디아랑 씨라고 하는 그 화장품을 론칭을 하는데 후배가 갑자기 어제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평생 이제 화장이라고는 스킨밖에 안 해보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참 보기가 좋고 멋지고 다 좋은데 내심 섭섭한 마음도 드네요, 기자님. 아니 혼자만 협찬 받으시고 저는 네. 뭡니까? 네, 다음부터 좀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쩐지 그래도 오늘 너무 멋진 모습이라서 보기가 좋고요. 자,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법무법인 동맥의 김응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백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응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김웅우 변호사하고 좀 호영호재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해서 제가 추가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 변호사는 이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생활을 동백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실력, 그 다음에 경험이 이제 돼 있는, 경험이 많은 그런 변호사고요.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의뢰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인간적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부에 변호사가 한 70여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깝고 가장 편안하고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사실은 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때 편하지 않으면 자기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뢰인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 재판에서 승소율이 어느 정도인가. 예, 근데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법무법인 동백 김웅우 대표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단점은 제가 좀 고쳐서 골프 연습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건, 사고는 굉장히 많죠. 뭐 사고에 의한 사고도 있고 카트에 의한 사고도 있고 또 이제 뭐 형사적인 부분에서 골프 내기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골프 내기에 가지고 어떤 뭐 법률적인 충돌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법률적인 소견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뭐 다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 내기 골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한 씨 내기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기가 없으면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네. 자, 내기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약간 그런 밋밋한 감이 있잖아요. 전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일단은 우리 김변의 고객이 한 분이 이제 생길 것 같고 상습 도박범이 될 확률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디 김 변호사님 맞나요? 상습도박범이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집중해서 제가 좀 들어봐야겠네요, 변호사님. 우선 이 내기 골프를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죠. 네. 하시고 이게 골프하면서 일종의 그 양념처럼 내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는 이 도박죄, 내기 골프가 도박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첫째는 과연 골프에 내기를 거는 게 이게 도박이 되느냐 하는 그 우연성의 문제, 우연성이 있는 도박 행위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도박 행위라 하더라도 이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건지, 그걸 넘어선 건지에 따라서 도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기 골프도 우연성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도박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례입니다. 일단 그 자체만 예. 놓고 봐도 네, 얼마든지 도박성을 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우연한 게임의 결과, 우연한 결과에 이제 금전의 귀속을 결정시키는 거, 이게 도박행위인데, 이제 이 골프라는 것이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개인의 기량이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골프 게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게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뭐 포커 게임이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도박성이 있는 행위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두 번째 요소, 이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면은 도박죄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었으면은 도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오락의 정도의 판단 기준은 결국은 이제 그 관여한 사람들의 친밀도, 도박 횟수, 그리고 전체 판돈, 그리고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위나 소득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과연 뭐 일시 도박의 정도, 일시 오락의 정도냐, 아니면 그 경우를 넘어서서 도박죄가 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나름 판단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거 보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성으로 네,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오락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지인들하고 가볍게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경우는 일시오락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쵸. 천만다행입니다. 네. 사실 제가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손에 땀이 찼는데, 사실 지인들하고 뭐 1,000원 정도, 내기를 하는 건 도박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쵸? 근데 이제 다행입니다. 도박이요, 그 고수도 우리 이제 국민 스포츠잖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네. 근데 이제 고수도 판돈 계산하는 법이 상당히 특이해요. 우리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판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요 앞에 모인 돈. 근데 그게 아니고 횟수. 뭐 이런 걸 다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조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판돈이 1,000만 원으로도 이렇게 늘어가는, 맞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한 씨는 상습 도박이기 때문에 판돈이 좀 1,000원이 아니고 더 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갑니다. 상습적이라는 건 매번 라운드를 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도박죄하고 상습 도박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도박일 경우에는 벌금형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습 도박으로 가게 되면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있어요. 오늘 주제를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 판돈의 규모나 그리고 횟수, 그리고 이제 습벽, 상습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개인의 습벽인데, 반복행위를 하고자 하는 습벽인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순 도박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 사람은 상습적인 습벽이 있기 때문에 상습 도박이 될 거냐,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상습 도박이 되게 되면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순한 일시오락의 정도가 될 때는 아예 도박죄가 안 되는 것이고, 도박이 되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참 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 오락과 도박의 차이,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한데요. 어떤 사람은 그 골프장에서 내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8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기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변호사님 그 판례 아시죠? 예,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에 구속이 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이 법률을 적용하는 정확한 기준이 참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들은 아까 얘기한 뭐 일시 오락이랄지 그다음에 뭐 우연성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보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대체 기준이 뭔가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타이거 우즈하고 필 미켈슨하고 시합을 하는데 한 홀에서 첫 홀 들어갈 때 이 홀에서 버디를 하면 우리가 20만 달러를 걸자 해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홀의 버디가 2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3천 정도 되죠. 예, 2억이 좀 넘는 금액을 예, 버디 하나에 버디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예, 그런 이제 내기를 했음에도 미국인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지탄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내기를 하는데 진짜 궁금한 건 이제 내기를 하는데 만약에 돌려주기로 내기를 했어. 조건이. 그렇다면 이게 도박죄입니까?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게임을 골프를 하기 전부터 돌려주기로 하고 골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도박 자체가 아니죠. 처음부터. 예. 왜냐하면 그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이 귀속이 돼야 그게 도박행위인데 처음부터 돌려주기로 그렇게 하고 했다면 그거는 도박행위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게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임의로 문제가 돼서 나중에 돌려줬다. 이렇게 되면은 도박행위는 성립한 거고 그 후에 이제 돌려준 거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한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렸냐면요. 그 버닝썬 사건 아시잖아요. 네. 이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해냈었죠. 그 당시에 구속됐던 가수가 정준영입니다. 네. 그 정준영이랑 같이 운영했던 단톡방에서 그 배우 탤런트를 하고 있는 차태현, 그 다음에 개그맨 김준호, 두 사람이서 골프 내기를 해가지고 차태현이가 돈을 따서 나 2시간 만에 이만큼 땄다고 5만 원권을 상당한 숫자를 들고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박죄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것은 그 뒤에 조용해졌어요. 기소가 안 됐으니까 조용해졌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변명한 것은 딱 두 사람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참 애매한 문제죠.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게임을 할 때 미리 돌려주기로 처음부터 하고 했다면은 그거는 도박 행위 자체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사후에 돌려주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상참작 사유로 보여집니다. 참 애매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사기성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일단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도박 행위가 성립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내기를 하긴 하되 네. 식비를 계산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날 라운드를 뭐 책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네. 거는 네, 도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까 말씀대로 일치오락성, 네, 그 부분인데 뭐 그날 게임비나 라운딩비 혹은 식비 정도를 내기로 하고 이렇게 게임을 했다. 그러면 일시오락으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 그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앞으로 내기를 할 때 식비나 네. 네, 내기 골프에 관련된 사항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위험과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골프장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법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게 될까요?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한번 오늘 나누면은 일단 타구에 의한 사고. 그러니까 친 볼이 날아가서 맞는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트 사고도 우리가 심심찮게 많이 듣죠. 이제 타구에 의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객이 그 이제 골퍼가 카트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낙상 사고가. 근데 이 낙상 사고의 책임이 어디가 있는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그 카트에서 낙상해서 부상당했을 때 굉장히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그 캐디하고 탑승자 그 다음에 골프장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요. 김변 생각은 카트에서 손님이 낙상을 해서 다쳤으면은 이건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해자인 경우에. 근데 이 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옆에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차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골프 운영 보조자인 캐디가 실제 이 카트를 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트에서 떨어져서 낙상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 차량을 카트를 운행한 그 캐디한테 일단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민사상 이제 캐디의 과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이제 그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 주체도 역시 민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카트를 운행한 캐디한테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 여하가 결정된 거죠. 사전에 손잡이를 잡으라고 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그렇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상 관리 의무를 다 했느냐 여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위험성을 고지하고 옆에 이제 손잡이를 잡게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출발하면서도 잡았는지 확인하고 출발했느냐.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라는 것이 높낮이가 많고 커브길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길을 도를 때 손잡이를 꼭 잡으라고 미리 이제 주의를 주고 그리고 속력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다 했다면은 이제 캐디한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이제 거의 없을 텐데 통상은 이런 안전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캐디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 측의 과실 또 참작 요소가 되거든요. 피해자 본인이 어떤 과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잡으라고 했는데 뭐 그걸 안 잡았다든가 아니면은 엉뚱하게 뭐 다른 신경을 쓰느라고 다른 곳에 정신을 이제 팔렸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를 해서 이거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손해배상 책임을 안 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 운영 주체인 골프 운영하는 법인도 결국은 이제 캐디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캐디가 지는 경우에는 역시 골프장 운영 주체도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참 어렵지만 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가까운 제 지인 중에 실제로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낙상을 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 바퀴를 굴러서 네, 이렇게 페어웨이 쪽으로 실제로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소위 말하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긴 게 이 골퍼가 굴러 떨어지는 과정 중에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핸드폰이 같이 떨어지면서 깨진 거예요. 이랬을 때 혹시 이 핸드폰에 대한 네, 비용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문득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이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관련 그 산업안전법상에 책임을 의무적으로 보험 책임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될 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그 민사상 이제 인사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과 이 재물상의 재산상의 손해 그 부분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네. 네네. 그러면 핸드폰도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제가 최근에 본 뉴스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캐디가 카트길 선상에 대기하고 있던 중에 옆홀에서 날라온 생크볼에 맞아서 안면부 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는 어디에 물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어디까지나 카트길에 정상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옆홀에서 넘어온 공에 맞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골프장 관리 주체인 골프 운영업체, 운영업체에서는 이 공작물, 이 골프장 자체에 대해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 해당 골퍼가 1차 가해자고, 그리고 골프장 운영 주체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우리가 소위 공을 잘못 치고 볼 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KD 분들이 보통 볼 이렇게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KD가 안전상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통상시에 통상적으로 볼 때 골프장이 워낙 개활지고 넓기 때문에 이제 홀과 홀 사이에 안전망이나 그물망을 설치했느냐, 통상적으로 사회통령상 요구되는 정도까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골프장 운영 주체가 설치 관리상 좀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목격한 이제 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라운딩을 하면서 목격한 사고인데, 이제 우리 팀이 남자 4명이서 쳤어요. 앞팀에 이제 여성분들이 치고 있었는데, 캐디가 이제 상당히 후반부에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전반부에 우리의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를 캐디가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캐디가 팁박스에서 치세요. 해서 내 동반자가 쳤어요. 쳤는데 앞에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골프고 뭐고 집주고 카트 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앞에 걸어가던 여성이 딱 이 종아리 있잖아요. 종아리 중간에 볼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볼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딤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떨어졌는데도 완전히 살을 한번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볼이. 그래가지고 피멍이 아주 그냥 대단하게 들더라고요. 금방 검붉어지는데, 자, 이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캐디가 치라고 했단 말이죠. 분명히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치라고 했겠죠. 그래서 골퍼는 쳤어요. 이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반자들끼리 이제 운영을 하다가 앞서 나간 사람이 이제 다치는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앞서 나간 사람이 아니고 네. 앞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반석 말고 그 위에 앞팀. 앞팀에, 그러니까 뭐냐면 앞팀이 세컨샷을 마치고 네네. 갔는데 캐디 판단이 당신들 드라이버 거리로는 저 사람한테 위협을 줄 수 없는 거리로 저 사람은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친 볼이 공교롭게 잘 맞아서 거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20-30m 더 날아가서 앞팀에 있는 사람을 맞춘 거죠. 결국은 이제 가해자는 이 골프를 친 사람이 당연히 1차 가해자고요. 가해자. 그 사람은 본인이 그 안전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운영 보조자인 캐디의 책임, 나아가서 사용자인 골프 운영 주체의 책임이 되느냐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캐디가 통상적으로 앞에 이제 볼이라는 소리를 크게 이제 통상의 경우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사전 주의무를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가 앞팀하고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미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은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캐디가 딥박스에서 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믿고 치거든요, 사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캐디가 괜찮습니다. 치세요 그러면 바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랬을 때 내침볼이 정상적인 페어웨이로 가면서 사람을 맞췄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참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캐디 말만 전적으로 믿고 쳤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본인의 실력상 쳤을 때 몇 미터가 날아갈 건지는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봤을 때 캐디가 치라고 해서 무조건 쳤는데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과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본인은 항상 자기의 타구에 대해서 안전하게 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는 일단은 가해자로서 안전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사실은 앞팀의 여성분들이 우리랑 같이 갔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때 네 팀이 갔는데 다행히 이제 그 여성분이 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라운딩을 마치고 그리고 뭐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병원을 안 가셨어요? 네, 병원은 안 갔어요. 아니 여성분이 나 라운딩 그냥 계속 하겠다고 워낙에 친사람이 미안해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라운딩을 했는데 결국에 그분이 우리 팀 전체는 이제 되게 미안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당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 얘기입니다. 아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사과하느라고 미안하고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부어오르고 이 피멍이 굉장히 좀 끔찍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말하면 멍이 보통 이렇게 색깔이 좀 예쁜 색깔 있잖아요. 그런 색이 아니고 진짜 막 검붉은 색 이런 색이 들어서 정말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겠는데요. 자, 숲속으로 들어간 볼을 찾으러 가는 경우, 우리 종종 발생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숲속으로 공을 찾으러 갔다가 빌탈길에서 미끄러진,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의 책임이냐, 아니면, 경기 보조자인 캐디 측의 책임이냐, 이제 이 부분의 문제인데요. 근데 통상 뭐 미끄러짐 사고 이런 거는 본인이 걸어가는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가 위험한 장소다. 그래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 장소라고 한다면은 골프 운영 보조자인 캐디가 사전에 어떤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예고를 해 주었다면은 그러면 캐디로서는 운영상의 어떤 안전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하구심 사례 중에는 이제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캐디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비탈길로서의 위험한 정도라든가 경사도 또는 다른 그 경기자들이 거기서 좀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안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적 과실로 봤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법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기분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무조건 내가 스스로 잘하자. 네, 이런 각성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즐겁게 이제 경기를 즐기시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기도 아주 가벼운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하시면 좀 더 즐거운 골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제 법률적으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각심도 좀 가졌고요. 어쨌든 골프 내기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 정말 단순 오락에서 우리가 골프의 재미를 더하는 수준. 예, 목적은 골프니까. 예, 우리는 도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한 씨는 뭐 도박사의 풍모가 좀 풍기시는데 어쨌든
단수 노락으로 그렇게 내기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는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스스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프가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 좋은 운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그렇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은 골프장 관련 법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박한 법률 상담을 해주신 김웅우 변호사님,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법률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도 각성한 것이 일단 내가 조심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여러분들 아주 즐거운 라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골프를 치는 내 자신, 골퍼 스스로가 먼저 주의하고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지한의 골프 이야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